저 때문에 오늘 방송 없는데도. 별 말씀을 당연히. 그냥 어떻게 보내. 저 진짜 큰 신세전. 무슨 말씀을. 하여튼 뭐 진행자 사관학교네 정말 손경제는. 그렇네요. 메인 진행자가 진행을 개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그렇지 다들 뭐 진행이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아직 거 내가 해볼까? 뭐 하는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 정말 다들 진행자가 되어가고 있다. 아니야. 여러분 뭐 사실 박정호도 뭐 까마득할 때가 있었는데 진짜 정말 그 송경제에서 인사적체가 있는 상황에서 다 지금 타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커피타임 듣는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예진 소장님이 S본부 라디오에 진행자로 발탁되셨습니다. 왜 박수 안 치지?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아니 그냥 진행자로 하러 가는 거지 진행자로 발탁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발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방송계에서는 그 뭐 게스트 혹은 패널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뭐 승진하면 뭐 진행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행자 근육이 따로 있고 패널 근육이 따로 있고 결이 다르군요. 결이 다른 거예요. 그 지금 결 잘 못 찾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대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경우도 박정호님 아닙니까? 이게 저는 스위치 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근데 그게 또 21세기 형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진행석에 앉아서 내 얘기하고 싶으니까 나도 요즘 그런 증상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한 3년 됐다는 것 같아. 요즘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코너를 하나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나운서실에서 와서 진행자 참 패널이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근데 이건 오해가 있으세요. 저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엄PD 때. 근데 엄PD가 이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나는 본인의 전혀 진행을 하는 사람이 중간에 내용 전문가 왔다 갔다 하면 재수없어 보인다. 그래서 안 해야 된다 했는데 엄PD가 역시나 박정해야 된다. 그런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안해진다 이런 뜻인가? 나는 본인의 오늘 붙어보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구나. 좀 조언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송경제에 게스트를 하시면서 언제부터 내통을 하신 거예요? 정말 SBS는 정말 뜬금없이 진짜 정말 뜬금없이 이 원수를 한번 갚을 거야 SBS. 진짜 우리의 가장 핵심 인력을 빼가다니. 우리 정말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SBS 지금 공매도 되죠? 나 오늘 SBS 공매도 할 거야. 살림이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상도를 어기고 말이지. 송경제 거의 식구인 사람을 데려가고. 근데 뭐 얼마나 진짜 힘들게 길렀는데. 제발 그런 표현 좀 하지 마세요. 본인이 컸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또 어제가 진짜 송경제 처음. 진우 선배 할 때 송경제 처음 딱 나왔던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5년 하고 가더라고. 어떻게 딱 그날 가? 피디님 혹시 송경제 처음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 있지 않아요? 어예진 소장 처음에 송경제 코너 했을 때. 그때 기억나지? 그때 진우 그거 선배 좀 찾아봐 주세요. 사진을 내가 그 영상에 캡처를 했는데 진우 선배 눈이 너무 매서운 거야. 지금도 인생 힘들지만 그때도 인생 힘들었거든 내가. 네, 오늘도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즈트리븐의 어예진 기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게 또 논란거리입니다. 토론이 뜨겁게 붙고 있어요. 네네.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골자는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얘기했어. 내가 그때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경 TV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경 TV에서 방송 기자 하면서 생방송 계속 하고 앵커도 했으니까 사실 그 선수들이야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그냥 생방송에 넣어버리니까 그냥 야 너 가서 얘기해 그러면. 네,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나는 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가 뜨지 않게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떨리지는 않아. 그게 훈련이 됐으니까. 근데 그래서 뭐 하면 되겠지. 그러고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첫 방송이고 첫 라디오였단 말이에요. 긴장이 되니까 이제 원고를 정말 이렇게 잘 써서 왔는데 TV에 화면이 나오는 건 더 오래 했을 텐데 네. TV에 화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가면 더 떨립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렵다고? 진짜 더 어려워요. 차라리 화면이 나오는 게 낫지? 예. 나는 사실 그런 상관보다는 너무 오랜만에 다시 마이크 앞에 서고 그때는 인터넷 매체 기자였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라디오라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저 때는 또 보이는 라디오였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카메라를 봐야 되나? 그럼 방송하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이렇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근데 카메라 있는 여기 보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 뭐 그렇습니다.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참 라디오지. 이거 라디오 중심이지 하고 탁 하고 있는데 30초 전에 진우 선배 들어와서 이 얘기 여러 번 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숨을 누가 헐떡였는데? 선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맞아. 30초 전에 들어가죠. 그때 30초 전에 들어와서 힘들다. 얘는 또 뭐야?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녕하세요. 속으로 네가 어예진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어예진 소장이 여기 지금은 넘볼 수 없는 진행자가 된 사실은 넘봐도 되는데 본인이 넘볼 수 없는 진행자가 됐다고 이미 생각해서 나를 깔보고 있는 김치형이라고 있어요. 알죠. 청취율. 손경제 1년 청취율을 다 더해도 우리 2달 청취율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말 업어치기를 해버릴까? 라고 하는 그 주말에 뉴스 하이킥 하는 김치형 기자가 기자 후배님이죠. 어느 날 어떻게 방송 좀 잘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려요. 소개해드리지 말아요. 툭 그러는 거야. 어느 날. 우리는 항상 방송 잘하시는 분을 항상 목마르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어예진 기자라고 내 후배가 하나 있는데 내가 방송은 당연히 방송 기자니까 잘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송 천재고요. 그래서 뭐 머릿속에도 많이 좀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입니다. 방송 기자를 하다가 아이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쉬는 것도 그 시간 다 육아에 쓰기 싫고 취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서 그 언론사 한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비즈 트리뷴이었어요. 근데 괜찮다. 거의 극찬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해드릴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러는데 네가 안 사면 다른 데다 판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어. 그래서 어디 한번 데리고 와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첫 출연이라서 이제 앉자마자 방송 천재라며. 그 말을 하고 삐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뗀떼리리리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랬던 나 방송 천재야? 김치영 기자 그랬거든. 방송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방송 천재 막 여기 짓누르는 거야. 치영이 형이 칭찬 안 해요. 그래요? 네. 진짜 안 해요. 한경 TV에서 같이 칭찬은 원래 많이 해. 근데 본인 칭찬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거였어. 그럼 칭찬 김치형이라고. 그래서 첫 방송 때 긴장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긴장할 때 이 목소리가 약간 파르르 떨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래도 멘탈 잡고 하고 있는데 원고에 없는 질문을 막 던지시더라고. 아니 원고에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에 답변에 들어 있어요. 있기도 있고
그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 뭐 매우 그러니까 쉬운 질문이지. 그런데 이제 원고를 써오셨을 때 질문을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다 보면 맥락도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읽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표현을 바꾸는데 그걸 원고 질문을 바꿨다고 또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지. 그렇지. 2번 질문 드린 건데 그러니까 1번 답을 다 듣기 전에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2번 질문을 드릴 때 2번 질문을 말을 바꾸고 드리는 거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렇다고. 그치. 그런 거는 이제 알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타 방송국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선배랑 진우 선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진행자의 어떤 그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진우 선배는 그런 그러니까 시청자를 위해서 청취자를 위해서 원고에 없는 질문 아니면은 궁금할 법한 질문을 하는 진행자인데 그분과 나는 약간 패널이 그래도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오신 분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 내용은 그래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질문하든지 저도 진행할 때는 원고 미리 읽어보고 혹시 제가 이 질문 추가로 하면 답변 가능하세요? 이렇게 사전에 물어본다고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껴 넣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해서 패널이 당황하지 않게. 어떤 분은 교수님이든 굉장히 연구원님이든 내가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하면 턱 막혀서 당황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널을 좀 배려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과 나의 스타일이고 진우 선배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 나는 패널을 배려하지. 그냥 단칼에 배려하지. 배워버리려 해. 배워버리려. 그래서 안 그래도 두 분한테 그거 좀 여쭤봐야겠다. 진행을 할 때 좀 팁들 좀 많이 배워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왔죠. 근데 지향점이 워낙 달라서 진짜 패널을 배려하시는 배워버리려 하지. 진짜인 줄 알겠네. 아니야. 뭘 아니야. 맞아요. 우리 둘이 패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질문을 너 들어있는 질문을 한다니까. 들어있는 질문을. 그럴 때도 있지. 바꿔서 할 때도 있지. 아닐 때도 없을 있다. 때도 많고. 여러 번 얘기했어. 내가 막 딴 데서도. 근데 모르는 만한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나도 딱 사람 봐서. 사람 잘못 보셨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모를 질문 내가 한다고? 어떤 정도도 있었냐면 뭔가 사람인지라 자기 기분 나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놈을 당황시키리라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플로우가 있을 건데 갑자기 그 중간에 딱 끊고 그러면 이렇다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질문 스타일이 있어. 네. 그렇게 딱 하면서 눈빛이 요건 대답 못 하겠지가 있는데 맞아. 그걸 누군가 대답을 하잖아요. 요거 그럼 기분이 봐라. 확 상해. 맞아. 그래서 그때도 없는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나는 이 손경제의 그 위험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할에서 한번 해봐. 라디오 한번 도전해봐라고 치영 선배가 얘기하니까 네 이러고 나왔는데 맞아. 악명 높은 손경제를 맞아. 몰랐던 거야. 나중에 들어보니 기자들이 여기 와서 너무 자존심을 상하고 망신을 당하니까 다 게스트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만두거나 아니면 저기 안 나갑니다. 이직한 사람도 많아요. 이 바닥을 떠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는 목수로 일하고 있던데.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공석이. 맞아. 그건 그래. 그러니까 설마 그거 때문이겠어. 그러나 악명이 높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방송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질문답 하고 딱 나오면 되니까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나는 그 원고에 없는 이 이슈와 관련한 다른 질문도 하니 그거를 이제 다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지. 본업이 있는 사람들은 유통 담당 기자가 반도체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어. 그렇죠. 자기 파트가 다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나는 이진우라는 이름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 잘못이지 그건. 어떻게 방송을 하면서 이진우를 모르냐. 몰랐어. 그래서 그분의 스타일이나 그 악명을 몰랐던 거야. 근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전국적으로 완전 바보가 된 거죠. 근데 기자들의 특징이
얕고 넓게 알아. 그거 어쩔 수 없지 직업적으로. 근데 이게 그 얕은 게 켜켜이 쌓여서 좀 깊어질 때쯤 출입처를 이동을 해요. 그래서 또 얇아져. 또 얇아져. 근데 그런 단계였는데 그러니까 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증권 출입을 하는데 막 산업 파트를 해야 돼 뉴스에. 그러면 또 그날 막 공부해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우 선배가 너무 그렇게 질문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 출연 전날에. 전날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나 이런 얘기 할 건데 네가 추가로 궁금한 게 뭐냐. 사전에 내가 그럼 알아갈게. 그래서 나 이런 거 궁금할 것 같다. 근데 그때 정말 좀 차갑다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전화는 너무 반갑고 되게 친절하게 막 차 운전하다가도 차를 세워서 막 한 20분씩 통화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성분에게는 그렇게 물 받아.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저거 진짜 나는 근데 어쨌든 다 알아. 답안지를 얻어간 기분이었잖아. 미리 답안지를 족보가 있다. 약간 그래서 자신감을 충전해서 갔지. 근데 그 다음날 방송에서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야.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걸 따질 수가 없잖아요. 안 친하니까. 나중에 훗날에 그때 왜 그러셨냐 했더니 뭐라 그러셨더라? 기억도 안 나실 텐데. 기억 안 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궁금한 거는 그때 전화하면서 해결을 해서 방송하다가 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방송하다가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그럼 이 사람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뭘 보시냐. 뭐 뉴스는 뭐 어떤 걸 보시고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자료 보시고 어떤 사이트 보시냐. 그래서 보는 선배가 보는 거를 다 받아가지고 나도 그걸 똑같이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을 새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서 망신 안 당하려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보신다는 대로 했다가 어느 날 밤을 새니까 육아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아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선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사람 수면 시간이 적어지고 너무 졸린데 선배는 이걸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러니까 낮잠을 좀 자면 되지. 그래서 나도 그때 잠 안 자고 다닐 때거든. 거의 잘 못 자고 다닐 때였거든요. 중간 쪼개서 조각조각 모으면 돼. 그러길래 낮잠을 보통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세요, 교수님? 낮잠 잔다. 한 10분, 20분? 그래요? 여기도 워커홀릭이거든. 그러네. 보통 한 30분 정도 생각하는데. 낮잠은 30분 이상 자지 마세요라고 조언들을 하잖아. 그 말은 낮잠 자면 또 2시간씩 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30분 정말 여유가 있으면 1시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선배는 낮잠 얼마나 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3분쯤 눈 감고 있으면 좀 개운해지지 않니? 그러는 거야. 자투리 시간 5분 있으면 수면한 데 같은 3분쯤 눈 감고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뭐 양치질해? 진짜. 3분. 그래서 또 그렇게 3분. 3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눈 감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다. 개운하네. 조금은 도움이 되네라는 느낌이 들어야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저는 사람은 충분히 피곤하지 않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15분 막 이렇게 그것도 알람 맞춰놓고. 근데 막 한 3분 정도 눈 감았다 이렇게 딱 뜨면 정말 개운해지지 않니? 그렇게 조각조각 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얄미웠겠다. 그냥 그때부터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나랑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건 다른 사람이구나.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 선배가 따라온 길에 저보다 그래도 10살 이상 많으니까 내가 이 선배가 내 나이 때 했던 거를 내가 차곡차곡 해가면 나도 이 선배 나이쯤 돼서는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업계에서는 독보적인 건 사실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왜냐하면 기자분들 저도 뭐 취재하러 오시거나 뭐 인터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고마우면 기자가 밥을 사기는 정말 드문 일인데 하여튼 가끔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들 세계에서는 이진우 기자님이 가장 베스트 롤 모델이다. 밥 사는 누군가가 하다. 몇 명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야. 다. 그래서 덕분에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 딱
계속 열려가고 그런 것도 사실 다 진우 선배가 진짜 키워주신 거지. 써먹었지 뭐. 손경제가 사실. 키워주셨어. 전 사실 기억나요. 어 소장님이 진우 형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밤 그때가 12시는 좀 안 됐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어디서? 언더스탠딩 초반에 그때 사무실에서 그때 승찬 선배랑 거기 20몇 층이잖아요 거기. 진우 선배 아니 왜 그러니까 왜 우리 남의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일을 하면서 졸아 왜? 아니 근데 그때 책상이 없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책상 빈대 많았어. 그 뭔가 그 내용도 막 같이 뭐 물어보려고 그리고 이 뭐죠 주제 어떠냐 아이템 회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진우 형하고 워낙 나머지 분들은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그냥 툭 하는데 옆에서 저는 지나가다 봤어. 그랬더니 졸고 있었어? 졸고 있어요. 좀 동생이니까 저한테도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 아니 근데 그때 또 언더스탠딩에 출연하게 되니까 거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이제 1시간을 끌고 처음엔 1시간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외신을 봐야 되는데 외신이란 것도 진우 선배가 또 이끌어준 거거든요. 단지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영어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아니 나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영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은 약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만 해도 김치영한테 그 이제는 넘사벽이 된 진행자 김치영한테 그 이거 방송을 잘합니다라는 추천보다는 방송 잘하는 사람들이야 많지. 그런데 그 육아를 하는데도 일을 놓기가 싫어서 그렇다고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기자들이 풀타임으로 하든가 말든가지. 그런데 어떤 언론사에 가서 저 반만 일할 테니까 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먼저 그렇게 제안 주셨어요. 뭐 어쨌든 그럼 월급도 반만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길래 진짜 기자 일을 하고 싶은 줄 알았어요. 내가 참기자인 줄 알았어. 참기자. 진짜 오랜만에 기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구나. 싹수가 좀 있는 애구나. 그런데 애가 몇 살인지 봤더니 되게 어리더라고. 그런데 육아를 그렇게 계속 할 거면 앞으로도 한 꽤 많은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는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기자 생활 좀 해봤는데 기자라는 게 자기 전문 영역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더라고. 왜냐하면 갈수록 자기 발언권이나 글 쓸 기회는 늘어나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얘기했지만 기자는 야구 기자 3년 하다가 또 3년 동안에는 무슨 어디죠 법조 기자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경제 기자를 하다가 또 정치부로 갔다가 스포츠 하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어설프게 아는데 자기가 되게 잘한다고 착각을 하기가 매우 쉬운 착각하기죠. 지금 나도 그럴 거야. 왜냐하면 기자는요 그 27살에 처음으로 기자가 돼서 취재 현장에 나가도 아무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언론사에서도 혼자 내보내고. 그냥 혼자요? 혼자 내보내요. 합격하고 나서? 그렇지. 너는 오늘부터 저희가 출입처야라고 하면. 이야, 세다. 아니 일진 선배가 다 데리고 다니지. 진짜 그러지 않으면 별로였나 본데? 별로 안 예뻐했나 본데? 아니지. 혼자 간 거지. 난 상관없어요. 난 혼자 갈게요. 일진이 데리고 다니는 출입처도 있으나 여기서 일진, 이진, 삼진은 이제 팀으로 나가는 그 출입처인데 그런 출입처도 있으나 그런 출입처에서도 일진도 바빠. 가서 야 이제 삼진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뒤 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각자 역할도 있고 또 그렇게 출입처에 여러 명 나가지 않는 출입처도 많아. 그렇겠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지멋대로 이제 알아보고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나 그게 진짜 웃겼어. 유학학 마치고 온 지 한 6개월 뒤에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이제 좀 영어를 알겠다라고 했을 때 졸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 미국에서 백인을 웃길 수 있게 된 거야. 영어로? 근데 졸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는 완전 토종 한국인인데 약간 뭐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이. 그래서 처음에 기사 쓸 때 이렇게 아주 세세히 안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진짜 정말 최악이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뭐뭐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디스.
그러니까 좀 오바를 하면 꼭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오바를 하면 약간 그 어순이 미국식으로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리고 석유공사 보도자료는 그때는 한자였어요. 한자가 막 섞여 있었어요. 미치겠다. 근데 한자 당연히 알지. 근데 좀 어려운 한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플러스에도 출연했었던 우리 한경TV 신인규 기자 동기거든요. 건너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이러면서 물어보고 그랬었어. 정말 진짜 최악이었어, 최악. 뭐 그러다 보니 자기 전문 영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외신을 추천하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소식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 그런 나라에 속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정치 뉴스 과잉인 나라거든요. 앤드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기 영역에서 뭔가를 축적하고 쌓아가려면 그 업계의 취재원들을 많이 만나야 돼. 그래야 리얼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리얼 스토리를 안 읽고 다른 기사만 보고 공부하면 그냥 그 기자의 눈높이에 다 전 국민이 다 맞춰져서 다 틀린. 네. 아시겠지만 경제 분야의 많은 뉴스들 매년 쏟아지는 뉴스들은 반 이상이 틀린 뉴스예요, 사실은. 맞아요. 틀린 뉴스라고. 맞아요. 그런데 그냥 기자들이 막 생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 그런 건데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 만나려면 밤늦게 술도 먹고 다녀야 되고 가정생활이랑 같이 병행하기는 어려운데 본인은 또 육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제 뉴스를 드립다 팔아. 그렇다 보면 취재원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기 영역이 생기니까. 네. 근데 좀 진우 선배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웬일로? 웬일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되게 나는 아주 해안이 탁월했던 분이라고 생각해. 그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나한테 어느 날 야, 앞으로는 국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야. 그래서 이 국제 뉴스를 네가 먼저 시작해. 이 외신이라는 거는 국제 뉴스는 만점이 없다. 그런데 이거는 오래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 네가 해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졸업한 지 10수년이 지났고 영어 그렇게 좀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어 잘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난 겸손인 줄 알았어.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가끔씩 나한테 영어 문장을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묻더라고. 아니 그 12시에서 꼬박꼬박 졸면서 했던 때 승찬 선배를 붙잡고 울었어. 이코노미스트가 해석이 안 된다고. 이 기사가 아이템인데 해석이 안 돼요. 이코노미스트는 이코노미스트는 좀 어려운 기사를 너무 어렵겠어. 그거는 미국인도 못 읽어. 너무 어렵겠어. 맥락을 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압축적으로 써요, 이코노미스트는. 그리고 거기 현학적인 문장들, 단어들도 이상한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걔는 경제학 전공도 아니니까 너 블룸버그나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면 완벽하게 이해해? 그랬더니 우리랑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볼 때 글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단어, 용어 아니면 그걸 기사를 해석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자기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위안이 됐어.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걸 해설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고 욕도 많이 먹었지. 너무 부족해서. 근데 그게 정말 켜켜이 쌓이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방송을 그렇게 외신을 하면 한 4, 5일 정도 뒤에 국내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내 기자들이 게으른 거지. 그리고 또는 내가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쓴 사람도 있었어. 꽤 많았어. 근데 기분 나쁘지 않고 좋았어. 근데 한 또 1년 지나니까 그대로 번역한 기사가 나오고 지금은 거의 뭐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사실 이제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국제 뉴스를 다루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좀 늘었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차별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재밌게 하네,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생긴 거는 사실 오래 해서 그런 거고 그거 사실 진우 선배가 다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기자가 되고 싶은 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몇 년 겪어보고 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나한테 가끔 너 진짜 공부하기 싫어한다. 진짜 공부 안 한다. 밤새고 오고 내한테. 그러면서 너 주말에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말에 공부하는 거야. 그때 시간 있잖아. 세대가 달라요. 이제 밑에 있는 외계인이야 외계인. 주말에 일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니 평일에는 평일이라 일하느라 바빠서 공부 안 하고 그럼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공부 안 하면 뭐 그럼 제8, 제9 요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MBTI가 그렇게 훈련받다 보니까 그 승찬 선배도 되게 유하지만 어떤 아이템이나 그런 기사 이런 거에서는 되게 냉철한 그럼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MBTI가 그 I로 앞이 바뀌었어. 네. 사실 안승찬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왜? 나는 그래도 그 내용에 없는 질문도 그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질문을 해요. 그거는 본인이 이것저것 찾아서 알아보라는 뜻이야. 그런데 외신과 관련해서는 나는 그 전해주는 내용 이외에 다른 질문을 안 합니다. 몰라 그건. 예를 들면 폴란드의 주택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지. 그런데 폴란드는 왜 그렇게 했대요?라고는 묻지 않아요. 그거는 알 수 없거든 사실은. 폴란드 사람 아니면. 그런데 안승찬은 지가 궁금하잖아. 물어봐요. 그럼 그거를 막 물어봐. 그러면 아주 미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폴란드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 이러면 좀 그런 건 있지. 그래서 졸업하고 연락을 안 했던 친구들한테 잘 지내니? 그리고 막 너 다시 폴란드 돌아갔어? 막 전 남친 아니면은 막 연락 잘 지내? 이러면서 외국 친구들한테도 그 생전. 전 남친은 또 설렜겠다.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제가 그랬는데 기사 링크 하나 딱 보내버려. 이거 혹시 너 그때 이솝 에이프릴이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해외 인맥이 또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또 유럽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 그리고 그걸로 일반화 시키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개인 그렇지. 하나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이슈를 한국인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되게 큰 나라는 뉴욕하고 미시간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가끔 내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미국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제일 있어. 많죠. 그거 되게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닌 거야. 미국을 그렇게 한 나라지만 정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해서 그런 거를 취재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죠. 나도 하다 보면 점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싶고. 그래서 옛날에는 막 공공기관에도 이메일 보낸 적 있고 막 거기에 또 인맥이 있으면 거기에한테 막 한국은행 자료 좀 갖다 달라. 찾아서 링크 좀 줘. 막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잠을 한 일주일에 사나흘은 2시간씩 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건강이 너덜너덜해졌지. 너덜너덜. 지금은 뭐 이제 완전 숙련공이지 뭐. 숙련공 여전히 아니에요. 세계는 넓고 그렇지. 이슈는 많아. 그 나라의 히스토리를 다 아는 게 그리고 어렵지. I가 된 게 다행인 게 제가 완전 E, 완전 F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자의 성향이 아니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 막 이랬어. 그러면 미중 갈등 이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는데 왜 또 싸워? 좀 잘 지내지. 막 이런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 아니 저기 코너를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약간 미중 갈등 어떻게 생각죠? 왜 싸울까요? 진짜 걔들은 왜 그런데? 내전이 일어났대. 한
하나씩만 뒤로 양보하면 되는데 왜 내전이 일어나서 날 기사를 쓰게 만들어? 왜 엄마 사람을 죽여? 이런 마인드가 너무 속상한 거야. 막 그 원인과 배경 막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일단 속상한 거야. 왜 자꾸 이렇게 싸워서 갈등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믿어요. 여기는 나는 철저하게 성악설이잖아. 사람들은 내비를 두면 진짜 이기적으로 반응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뻔하다. 또 이방향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시니컬해졌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되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시각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지. 덕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 외신 기자의 독보적인 1등에서 이제 초보 1등이야. 라디오 진행자가 됐는데 뭐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옆에서 보고. 박정우 교수님은 처음 시작할 때 느낌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 저는 솔직히 TV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라디오 뭐 TV랑 똑같은 거 아니야? 요즘 뭐 유튜브도 틀리는데 뭐 그게 그거지 했다가 큰 코 다쳤어. 그래. 진짜 큰 코. 표정에 그런 게 드러나더라. 네, 큰 코 다쳤어요. 어떤 특히 그런 거 그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문법도 달라요. 저는 한 번도 소리 내서 평생 웃은 적이 없었는데 라디오 때문에 바뀐 습관이에요. 하하하 일부러. 왜? TV는 미소 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건 장면을 보면 그걸로 저 사람 재밌어서 웃었네 되는데 라디오는 미소 지으면 그냥 안 보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 빈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하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깨달은 거야? 아니면 누가 얘기해 준 거야? 엄PD가 얘기해 준 거죠. 네. 교수님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웃을 때는 웃었다고 시그널 주셔야죠. 소리 내서 웃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소리 내서 웃는 게 되게 저한테 귀에 거슬려요. 제 거 모니터 할 때. 그런데 이제 일부러 웃으니까. 네. 근데 TV 갔을 때 이 나쁜 버릇이 또 넘어간 거예요. TV에서 요즘은 소리 내서 웃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고 이건 에피소드인데 소리로 전달해야 되니까. 네. 맞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번도 뭐 KBS 쌤과 함께든 EBS E클래스든 어디든 뭐 원고를 써드릴 수 없습니다. 박정우 교수님 유명해. 네, 원고를 난 원고를 쓰라고 하면 전 못 출연하는 거 아시죠? 하고 그냥 5줄 오면 많이 온 거야. 네. 그냥 전 진짜 내 머릿속에다 원고 넣고 가니까 나를 믿고 쓰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리고 진짜 너무 질문도 대단해. 미리 안 주셔도 돼. 내가 알아서 그냥 좀 이건 좀 오만한 표현이지만 네가 질문할 건 뻔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딱 가거든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게 됐어? 저도 진짜 밤을 새서 공부를 하잖아요. 진짜 밤을 새서. 그래도 밤을 새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 하여튼 그래도 그런 건 없다.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질문할 확률은 너무 낮다. 너무 낮아요. 네. 학회에 가서도 그런 질문을 잘 못 받아요. 네. 자 그래서 저 오만함. 저 오만함. 글을 읽으려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글을 읽으려는 이게 장점이지. 이 뻔뻔한스러움이 장점이지. 아니, 사실 저도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아시잖아요. 유명한 거. 저는 아무 원고를 안 써주고. 그래서 너무 제가 막 여쭤봤었잖아요.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세요? 그거 뭐 여쭤봤었잖아. 뭔 정리는 무슨 정리가 정리야. 되는 거지. 뭐. 왜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머리가 좋은가 보지 뭐. 내가 이런 두 분 때문에 내가 진짜 머리가 나쁜 애구나. 이걸 막 느낀다니까. 하여튼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오프닝을 읽어라. 그다음에 질문도 저는 이거는 진우 형하고는 좀 철학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진우 형한테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잖아. 그래? 아니 그걸 나한테 사전에 인터뷰 다 해놓고선 왜 그때는 물어보지 않는 걸 거기서 물어보냐고 생방 중에. 그때 다 해결됐대잖아 궁금증이. 그거는 네가 사전에 답변을 해서 다 아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을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 저는 이제 그걸 옆에 봤으니까 이분은 이쪽 분야의 아주 권위자는 아니니 우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거니 이 질문을 준용해서 해드려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당신이 여기 대가래매. 그럼 너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니 아무 질문이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플로우대로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답답하더라. 답답하기도 하고 읽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다음 질문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 그걸 읽고 그런 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궁금하면 바로 질문. 근데 하여튼 그게 쉽지가 않았고요. 진우 형이 저한테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이 내용 전문가와 진행자가 전혀 다른 건데 그 이유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들을 줄 안다는 게 뭐지? 너 그냥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야, 진짜 어려운 겁니다. 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약간 들을 줄 알게 되는데 전 6개월 걸렸어요. 진짜 빠른 거야. 아, 그래요? 진짜 빠른 거야. 와, 진짜 어려웠어요. 안 들려요. 와. 네. 되게 막 그러니까 소리가 왕왕은 하지. 그래요?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하나도 안 빼놓고 듣고 빠져들어서 팔로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 빠져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진행을 하면 정리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되게 요거 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줄게. 잘 봐봐요. 어제 박 부장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빨려들지. 그렇죠. 그거는 놓치지 않지. 박 부장이 어떻게 됐는데? 야, 근데 그 박 부장이 어제 그 목도리 있잖아. 무슨 목도리? 파란색 뭐? 왜 여기서 연기하는 거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데. 방송 원고는 문어체로 써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경험해봐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다 알아듣고 이쯤에서는 뭔가 좀 스톱을 시켜드려야 청취자들이 소화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느낌. 요거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이거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겠네. 하는 생각을 들어야 진행자가 넣었다 빼기도 하고 잠깐 포즈도 주기도 하고 다시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도 해주고 아니면 잠깐 풀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고를 다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길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지거나 그러면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걸 다 해체해서 해야 돼. 그런데 그 박 부장이 대머리 박 부장 그분이죠? 뭐 그러면 아니 말고 자재과 박 부장님. 나도 자재과 박 부장님인지 알지만 그런 포즈를 주라고 하는 질문이거든. 네. 하여간 그걸 하려면 100%를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강의든 심지어 연인과 속삭일 때도 그렇게 안 하고 연인과 속삭일 때는 오히려 더 딴 생각을 하지. 어제 뭐 이러면 그냥 아들들의 그냥 특징인 것 같아. 남자들의. 여성은 다 들어요? 저는 다 기억하는데요. 쉽지 않을 텐데. 텐데. 근데 아들이든 뭐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얘기하면. 그건 엄마 얘기는 잘 안 듣게 돼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에너지를 집중해서 듣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중간에 왜냐하면 진행자는 신경 써야 될 게 사실 많거든. 시간 진행되는 거 괜찮고 이 사람 얘기하는 표정도 좀 봐야 되고 이 질문을 하면 아나 모를까 이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 질문을 했다가 다른 답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다 보면 지금 하는 이야기를 100% 들을 수가 없어요. 진우 형이 진짜 10년을 그냥이 아니라고 확신을 느꼈던 게 이분은 질문을 하다가 딱 그 고정 게스트는 더 잘하시겠지만 새로운 갑자기 이렇게 내용 전문가로 온 사람도 딱 보면 눈이 흔들리는 정도라든가 반응을 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질문을 좀 길게 해줄 때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질문의 끝까지 그 질문을 길게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흔들리면 그럼 이런 그 의구심이 있을 때는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겠네요 하고 다른 질문으로 가봐요. 그게 나였어. 와, 이거는 진짜 경지 이룰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친해졌을 때 그때 언더스탠딩이었나 송경재였나 이렇게 카메라에 안 잡힐 때 화면이 넘어갔을 때 고개를 아니야 몰라 그 질문 몰라 진짜 안 됐어. 진짜 표정이 너무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려다가 갑자기 빠꾸를 해가지고 자기가 답을 내버려. 맞아. 사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 그냥 멀뚱 내가 질문할 때 이러고 있다가 네? 뭐라고요? 그게 문제지. 질문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알 것 같으면 이제 생각해보라고 조금 더 길게 풀기도 하고 뭐 다 들어야 되는데 나도 안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1번 질문에 A라고 답을 했는데 그러면 A가 답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마저 묻고 2번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참기름에 이렇게 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볶아야 됩니까? 3분 오케이. 다음에 그다음에 재료 뭐 넣어요?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번 답을 다 안 들으면 무슨 질문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2번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2번 질문으로 넘어가면 맥락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전에 원고를 미리 숙지를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고 전날 다 주시잖아요. 30초 전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원고 전날이든 아침이든 다 주는데 30분이든 1시간이든 미리 와서 보면 원고대로 가기만 하면 그건 괜찮은데 조금 체크를 내가 1번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는 원고를 써오세요라고 하면 원고를 길게 쓰신다고요. 우리 대화할 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1번 질문에서 이미 다 이제 파괴를 해놓은 상태라서 하여튼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 처음엔 잘. 그게 제일 어려워요. 잘 이게 들려야 다음 질문으로 갈 텐데.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제가 하는 방송은 노래가 나와요. 네. 노래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쿠션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항상 제 원고도 그랬지만 저는 시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분량을 딱딱딱 머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오시죠. 요거를 딱 하면 그래서 PD님도 가끔 그러세요. 편집 이런 거 할 때는 똑 떨어져서 너무 좋다고. 근데 내가 대타 진행할 때 이런 거 보면 송경제 할 때 특히 대타 진행했었는데 진우 선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던 게 초 단위로 계산을 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광고가 나올 때까지 몇 초가 남았으니까 내 문장을 어느 정도 하면 이 몇 초가 채워지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뭐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있거나 시간이 많이 없으면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되거나 아예 없으면 감사합니다가 되거나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플렉서블하게 돼야 되는데 그 게스트가 말할 때 너무 길어지잖아. 네, 길어지죠. 그러면 좀 기분 상하지 않고 자르는 거 아니면 어떻게 뭐 수신호나 어떤 걸 하면 조금 이런 대체로 이렇게 알아듣고 줄여주시더라. 그런 거 있어요? 있지.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진우 선배 뭐예요? 일단은 끝날 때쯤 됐는데 말이 계속 길어지면서 원고도 한참 남았어. 근데 시간은 한 20초니까 10초 안에 끝내줘야 내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눈을 마주치려고 계속 쳐다봐. 눈이 마주치면 이 손을 잘 봐야지 줄이라는 건데 늘려.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똑같아. 나는 이러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근데 그거는 선수가 아닌 이상 줄이기가 어렵다고. 내 머릿속에 이 말 해줘야 되는데. 대충 끝내줘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카메라 없었을 때는 이런 거 알아서 됐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도 이제 계속 그러면 이제 치고 들어가야죠. 어떻게? 잘라야죠 말을. 그러니까 뭐 어제 예를 들어 멘트를 해봐요. 트럼프가 뭐 계속 이런 관세가 이랬고요. 그래서 인도가 걱정인데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또 인도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휴 인도뿐만이겠습니까? 뭐 하나 둘 나라가 아닌데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음에도 또 계속 뉴스를 쏟아낼 테니까 좀 우리 지켜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라야지 이렇게 갖고 와서 낚아채서 해야지 안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 어려워요. 특히 시간 얼마 맞추고 하는 거는 대타 진행자들 모셔오면 대개는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웃음을 주시고 가지. 클로징 못해. 클로징 시간이 없어. 광고 넘어가. 나 넘어가. 그거는 뭐 잘라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남은 원고에 무슨 얘기를 할지를 대충 읽어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서 그 나머지 이야기를 본인이 요약해 줘야지. K본부에서는 대타 진행자가 왔는데 우리는 빨간색 신호로 역산이 돼서 제로까지 가는 게 마지막 남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딱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3초 남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 대신 나왔는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3초 남았는데 마지막에 뭘로 끊는 줄 아세요?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도 안 돼. 특히 라디오는 초를 자르는 거. 왜냐하면 광고를 잘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리기도 하고. 근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끔 들으면 그냥 이야기는 그냥 그대로 하고 10초 남았는데도 그냥 계속 얘기하다가 그냥 딱 내려요. 그럼 얘기하다 뚝 끊기고 광고로 넘어가. 그런데 나는 그게 어색하지 않더라고. 이제 청취자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아, 광고 들을 시간이나 내렸구나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뭐 지금까지 누구누구였습니다를 굳이 얘기하느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그냥 방송 깔끔한 느낌을 제작자가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느니 그 시간 15초도 내용 이야기를 하다가 뚝 끊기는 게 뭐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방송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완결성이 떨어져부터 뭐 그런 느낌은 들겠지만 뭐 완결성 찾다가 오히려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뭐 야 그렇게 가자고 할 수는 없지. 진행자가 알아서 말아줘야지 그걸 뭘.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출연자들이 시간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맞아. 그건 조금 있어. 그래서 그런 분 나왔을 땐 특히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이 많아져. 그리고 이제 3분 남았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지. 개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하나 말씀하면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딱 초반에 질문 한 두세 개 해보잖아요. 그러면 느낌 오죠. 느낌 오지.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오늘 뒷질문 중에서 하나는 못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빼거나 뭐 아니면 마지막에 시간 조절용으로 그 부탁드릴 질문을 할 땐 이렇게 살짝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제 이 질문은 시간이 없나 보거나 느낌을 좀 갖고 조정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길어지는 것보다도 이 내용 전문가가 준비한 게 짧았어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련 분야 종사자니까. 저는 제가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데 실제 중동을 가보면요. 이런 뭐 해서 채워준 거예요. 왜냐하면 딱 지금 봤더니 40초가 남았는데 이 사람 할 얘기 다 했고 그럼 40초를 제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보통. 그런데 이제 그걸 뭐 그래도 어소장님 정도면 하시니까 그동안 취재한 것도 많고 하는데 댓글이 엄청 나쁠 거예요. 진행을 안 하고 지가 뭐 내용 전문가야? 이러면서 왜냐면 상황을 모르니까 지 얘기하려고 아주 나왔구만 하면서 엄청 날 거예요. 근데 뭐 댓글은 뭐 그 진짜 화나지. 대댓글 달고 싶지. 왜냐면 상황을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대댓글 달고 대댓글 달면 내가 쓴 걸 뻔히 알잖아. 상황이 이랬다고. 대체로는 바보 같은 진행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매우 기초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GDP가 2.3%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GDP라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GDP 모르는 청취자들도 많고 GDP가 뭔지 아는 청취자들도 그래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나 들어보자 라는 느낌도 들을 수 있고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는 GDP가 뭔지 알거든 진행자는. 그리고 진행자가 이제 보통 이게 진행자는 되게 잘난 척하고 싶어 해줘요.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러니까 특히 더. 그런데 질문을 해야 되면 이건 질문을 모를 때 하는 거니까 GDP가 뭐죠?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나는 GDP가 뭔지 아는데 내가 GDP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걸로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면 내가 창피한데? 라는 생각을 갖는 나머지
네, 여기서 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GDP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아는데 청취자들은 모르니까 GDP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는 그 얘기잖아요. 네. 일단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도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앤드 그냥 GDP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걸 사실은 G 컴플렉스지. 진짜 많이 아는 분은 뭔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창피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야 근데 GDP라는 건 뭐예요? 라고 내가 이제 연기를 해줄 필요도 있지. 네. 그런데 그때 잘 모르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라는 그걸 좀 단다거나 뭐 나는 아는데 뭐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되게 불편해지죠. 근데 이번에 하시게 된 게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완전 신설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 걱정인 게 송경제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 뭐 제가 뭐 우리 송경제 애청자들이니까 그냥 그 뭐랄까 기분 좋은 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시사만 듣는 분들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아, 송경제 청취자들 진짜 수준이 높아요. 여우들이지, 여우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GDP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GDP가 뭐죠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린 여기는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분들이 주로 들으셔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신설이면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제작진 분들도 되게 이 방송의 컨셉이 기초, 경제 기초, 그리고 정말 방과 후에 정말 문화센터 강사 선생님 이런 것처럼 되게 쉽고 친근하게 막 정말 딱 잘 각 잡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송경제 하다가 중간에 MBN에서 TV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인가 7, 8개월 한 것 같은데 그때 PD가 바뀔 때마다 이 수위와 뭐 눈높이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어떤 PD가 갑자기 앞에 그 이어 꽂기도 하고 앞에 프롬 같은 데 써주기도 하거든요. GDP 뭔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송경제에서는 GDP를 설명할 정도는 솔직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아,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를 그래도 챙겨 듣는 분들은 이게 약간 경제를 아는 분들이 옹골찬 시장이 있어요. 근데 모든 컨텐츠 시장은 앞핀을 거꾸로 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인문 시장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책은 정말 잘 팔려요. 네. 근데 강론책은 잘 안 팔리거든요. 조금만 뎁스가 올라가면 안 사요. 안 듣고 그리고 안 봐요. 그런데 경제는 아주 독특하게 옹골찬 시장이라서 이게 이제는 깊어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3%, 송경제, 언더스탠딩 뭐 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청취자로 그쪽을 가려니까 야 이건 너무 쉬워서 못 듣겠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경제 관심 없는 사람을 잡아보자라고 하니까 애매하지. 이건 애매해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그 PD님이 결정해줄 고민인데 그 PD도 잘 몰라 그건. 몰라요. PD가 몰라요. 나는 이렇게 비유하죠. 보통 헬스장에 가면 네. 저나 박정호 교수님처럼 골골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운동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몸매 자랑하러 와. 근데 헬스장에는 가면 운동 안 해도 되실 것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고 얘는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 하는 애들이 길거리에서 운동 안 하고 이러고 있어. 근데 이게 헬스장뿐만 아니라 경제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경제 공부 좀 하셔야 되겠다 내지는 그래서 진짜 기초부터 아셔야 되는데 모르겠구나라는 분들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들 안 하고 있고 이제는 그만 듣고 이제 다른 취미생활 좀 하시지라는 분들이 기어이 와서 경제 콘텐츠를 들으면서 야 박정호 그건 1892년이 아니라 1894년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맞아요. 찾아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니까 경제가 손에 안 잡히는 분들이 들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높이를 그렇게 저공비행을 하면 좀 들으려는 분들이 불편해질 만큼 개념 설명을 막 해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애매는 하죠. 그런데 그 줄타기를 잘 해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어려운 얘기만 계속하면 어려운 얘기 듣는 사람들만 그쪽으로 모이다가 점점점 쪼그라들고
그래서 새로운 물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때로는 쉽게 설명도 좀 해줘야 되는 거라서 진행자가 요 이슈는 요거는 조금 그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을 해드려도 요 남은 시간에 대충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겠다 싶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GDP 같은 거는 야 이거는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건데 지금 2분 남았는데 GDP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 뒷얘기가 악이 안 맞겠구나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 맞춰줘야지 뭐 그러니까 어렵다.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대체로는 방송국 다녀보면 PD가 뭘 잘 모르잖아? 모를 수 있잖아. PD도 사람인데 그러면 눈높이 낮춰서 해달라고 그러고 PD 자기가 뭘 좀 알면 아 이건 너무 쉬우니까 요 정도에 맞춰달라고 그러고 결국은 자기 눈높이 맞추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냥 거기 맞추면 돼. 그래서 하여튼 초창기에 톤앤 매너를 잡는 게 그게 네. 저도 사실 좀 걱정해요. 그리고 이게 신설인데 그 원래 있던 그 자리는 개그맨 지상렬 씨가 하던 거거든요. 그 시간대로.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재미난 말투나 그런 유머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텐데 남아 계실 텐데. 어예진 소장님도 만만치 않게 웃깁니다. 저는 알아요. 웃기는 거에 관한 한 만만치 않게 웃긴데 나보다 웃겨. 아니 그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웃긴데 그 놈의 소장 타이틀 달고 사느라고 너무 내가 누르고 살았지. 여기서 그래도 우리 어 소장님 뭐 하나 개인기 하나 해봐요. 뭐 얼마나 웃기는데. 웃긴 걸 하나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성대모사 같은 거 뭐 하는 거 있으세요? 내가 또 어떻게 박정우 교수님 앞에서 성대모사를 하겠어요. 진짜 그동안 내가 진행하면서 후회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박정우 교수님이 초보 진행자 때 두어 달쯤 지났나? 그러고 나서 커피타임에 와서 나 들었지. 본인도 너무 재밌던데? 해보겠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성대모사를 몇 번 했잖아요. 뭐였지? 그걸 너버리. 뭐 그게? 뭐? 난 돈만 받으면 되니까. 잘하잖아. 잘했다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쉽지는 않은 거야.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커피타임 분위기는 또 그게 뭐예요? 재밌을 때 한 번 더 재밌게 한다고. 네. 아유 어디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아니 처음에 그랬어요. 뭐예요? 끝난 거예요? 웃겼으면서 솔직히.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나 너무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대모사를 준비를 안 해오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처음부터 길을 팍 꺾어버려. 잘한다 해줘야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있냐고요. 힘들었어 진짜. 아니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데 막 성대모사 하면 못해? 성대모사도 많아요. 많은데. 잘해. 뭐 해봐. 해봐. 뭐 성대모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짱구? 이거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짱구는 못 말려요. 짱구. 네. 그 거기에 짱구 목소리? 응. 예쁜 누나다. 액정 가면 짱구 엄마. 짱구 엄마. 짱구야. 어이진인데? 그러면 오프닝을 그런 걸로 해보면 되겠다. 짱구 엄마로. 뭐 그리고 성대모사는 똑같지 않아도 그래. 그 노력한 모습이 보여지면 맞아, 그게 재밌는 거야. 너무 똑같으면 이상하지. 그러면 이건 타율 좋은 거. 뭐예요, 뭐? 노래방 그 점수 나올 때. 그게 돼요? 뭔데? 네. 좋아요. 어디서 좀 노셨군요.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합니다. 우와. 재밌다. 야, 이거 재밌다. 이야. 그런 거는 연습합니까? 연습 혼자? 여러 번 아니요. 사실은 연습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그걸 많이 들으면 그 어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타도 계속 지하철을 타면 그 대사를 외우잖아요. 뭐 이번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그것도 똑같은데.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Next stop is 홍익 유니버시티. 홍익 유니버시티.次の停車駅は 홍대 입구. 제방방 대신. 준비. 경쟁사인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그냥 해봤는데
그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나운서였는데 아나운서도 뉴스 하는 아나운서 있고 뭐 이런 방송제에서 그 포지션이 있어. 근데 나는 꽁트 아나운서였어. 꽁트 아나운서. 그래서 맨날 꽁트 연습만 시키는 거야. 막 할머니 목소리, 뭐 무슨 아이 목소리, 뭐 그런 것만 하니까 그 목소리가 되게 그냥 다양하게 뭔가 계속 변조가 되더라고요. 준비가 되신 분이구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재밌는 거 시키는 게 보이는 게 있으면 하는구나.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그럼 성대모사는 준비가 됐고 명절 때는 말도 안 되는 옷 입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뭐 그럴 땐 뭐 부르실 거예요? 명절 때 거기도 노래 안 부를 것 같은데?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명절인데. 아니야, 명절 때는 교통방송 한다 그랬어요. 사실 명절 때 그 때때 옷 입고 안녕 에너지 노래하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안 한 손경제 아주 점잖은 방송이었는데 진행자들이 아주 안 점잖은 진행자가 오는 바람에 두 분 보시라고 반짝이 입고 왔잖아. 아 그렇네.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역시 오프닝이 있는 거죠. 오프닝 읽는 건 나 왜 어려운지 나도 모르겠어. 어려운 거 없지 않아요? 진짜 박정호 교수님 나 그거 여기 혹시 진우 형 그 처음 송경제 오프닝 할 때 좀 있어요? 야, 와 그거 어떻게 했을까? 오프닝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선정한 오늘의 숫자는 6입니다. 6.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손경제가 맞긴 맞는데 웬 낯선 목소리냐 하시나요? 오늘부터 새로 진행을 맡은 2대1리 이진우 기자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유익하고 유쾌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살짝 비가 내리고 밤부터 추워질 거라는 예보네요. 광고 듣겠습니다. 좋으셔서 아니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읽으면 되잖아. 2번 절었어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틀리지 않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뭐 하나 틀렸어도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기술입니다. 그렇죠. 잘 하셨는데. 근데 약간 목소리는 약간 상기돼 있네. 상기돼 있고 긴장이 돼 있고. 긴장된 게 느껴지죠. 어쩔 수 없어. 소장님 첫 방송 오프닝에 꼭 녹음해서 두고 저도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멘트가 이렇게 많지 않고 뭐 증시 오늘은 뭐 코스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군말 없이 그냥. 지금 그 진우 형 그 오프닝은 20초 정도 된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는 맨 처음에 엄피디한테 이제 와서는 엄피디 솔직히 그때 되게 섭섭했어. 얘기할 텐데 오프닝을 3분 이상 하라는 거예요. 왜? A4를 한 장 반을 적어오라는 거예요. 접으로 적어오래요. 네. 그리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닝은 20초 해도 떨리는 게 느껴지고 중간에 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생자가 3분 오프닝을 하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읽는 모르겠어. 거잖아. 그 읽는 것도 굉장히 떨리셨을 텐데 나는 그런 거 있더라. 송경제 대타 진행 때도 그랬고 저기 K본부 이틀 연속 대타 진행했을 때 그 첫날에도 사실 나 특징인 것 같아.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안 떨려. 나는 사람들이 앞에 1,000명이 있어도 안 떨려. 근데 그렇게 안 떨리고 있다가 갑자기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갑자기 늦게 떨리는 뒤늦게 떨려. 막 광고 나갈 때까지 내가 되게 여유 있게 막 있다가 갑자기 자 들어갑니다 하고 딱 네 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조선이 막 이렇게 들리고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그러면 그때 성대가 꽉 조여요. 누가 막 긴장을 하니까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성대가 꽉 조이면서 목소리가 약간 상기된다고. 그래서 선배 저거 아까 오프닝도 약간 긴장한 거야. 그러네. 그래서 나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 나 청취자는 불편한 건데. 되게 걱정이야. 그래서 사실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떨리지 않는데 그 시그널이 나올 때 갑자기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지금. 뭐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는 방송은요 분청사기나 조선 백자 굽는 게 아니야. 사실은 논문 발표장도 아니야. 방송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나 오늘 여기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얻을 만한 좋은 지식을 얻으려고 지금 A4 용지 몇 개 갖다 놓고 있어. 이렇게 듣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친구 있듯이 하는 거야. 친구들 옆에서 두런두런 할 때 나는 그냥 졸고 있기도 하고 뭐 라면 먹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 느낌이라서 사실은 실수를 좀 해주면 더 재밌어. 그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진행자는 내가 혹시 모르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물어야 할 질문을 못 묻기도 하고 묻고 싶으면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되는 멘트를 던지는 즉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부러 망가져서 내지는 일부러 실수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실수를 했으면 아유 잘했네. 아유 잘했네. 재밌었겠네 나 덕분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고맙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더 긴장하고 해서 오히려 더 재밌어지긴 하지. 알겠어요. 잘 해볼게요. 왜 의기소침하게 실수를 하세요. 근데 실수가 없으면 너무 비인간적일 것 같아요. 어해지는 실수도 없네 하면 오히려 이제 실수를 했는데 그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지. 저 왜 갑자기 첫방 때 문을 잠그냐? 첫방 때 문자 좀 보내주세요. 네. 우와. 안돼 그러지 마. 뭔가 문구도 써 있는 것 같은데? 이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몰라. 어해진으로 또 삼행시를 지었네요. 진우 형이 운을 띄워주세요. 어디서나 예쁠 거죠? 진짜 서운행. 안돼. 눈물로 어떡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촉 끄세요. 울지 않을 거야. 눈물이 나. 진짜 이게 뭐라고 이거 진짜 울고 그래? 감동받았어. 방송에서 우는 모습 처음 보이는 것 같아. 클로즈업 좀 부탁드립니다. 안돼. 와, 난 진짜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진우 형이면 뭐라고 할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좀 케이크 작다. 감사합니다. 물론 고맙긴 한데 어머나. 뭐가 오나 봐. 야, 눈물이 난단 말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와. 뭐 이거 선물 받고 눈물 난 적 있어요? 전 많아요. 많다고? 사실. 그럼요. 본인도 좀 그렇구나. 저도 사실 되게 감성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티스트잖아. 짜증나시죠? 울다가 웃겨. 저 촉 끄기 전에 소원 비시고요, 속으로. 어머나 케이크 받았다고. 야, 진짜 이 감성은 정말. 됐습니까? 자, 우리 안승찬 대표님은 폐에 문제가 있어서 되게 초를 못 가. 준비하시고 보세요. 감사합니다.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섭섭해. 진짜 잘 돼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 편히 보내야 되는데. 그러나 여차하면 빠꾸해라.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언제든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서 좀 푸대접하는 것 같으면 됐어요 하고 그냥 바로 와. 그럼 여기서 진행자 주는 거야? 우린 인사적체가 있어서 문제지. 지금 줄줄이 대기자가. 송경제 미드나잇 하나 합시다. 소장님 목소리면 한 12시에 딱 시작하면 되겠네. 나중에는 송경제를 진짜로 어예진이 진행하고 이진우랑 박정호가 게스트로 나와서 그것도 재밌겠다. 나는 진짜 소원이야 소원. 그러면서 진행자 놀리고 여기 진우 형이 맨날 그러겠다. 많이들 커서 진짜. 그렇지. 소장님 요거 말고 4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 질문은 제가 물론 답변을 할 수는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7분 20초 안에 안 돼. 그래서 다른 질문으로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 진짜. 하여튼 송경제는 사실 또 이렇게 첫 라디오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오게 된 어떻게 보면 시작이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큰 애착이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일로 가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잘리지 않는 거라서 다행이다. 아유. 잘려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되게 더 속상했을 텐데. 그냥 뭐 잘리기도 하는 거지 뭐. 저는 솔직히 K본부에서 대체 진행자를 한 일주일인가 했었잖아요. 이틀인가? 했었어요. 그때 K본부가 그때 라디오를 통으로 다 개편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진행자들 전체를. 언제? 그때 그 방통위원장 이슈 있을 때. 방통위원장 이슈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대호 빼고 다 바꿨잖아. 그 대호 기자 빼고. 최근에. 네. 그래서 어 소장님에 대한 레putation 책이 들어온 거예요. K본부 쪽에서. 저한테. 진짜? 언제? 그때 바로 대호 기자 빼고 다 바뀔 즈음에. 작년 일인가요? 네. 작년이죠 그때가. 재작년 초인가? 작년이야. 그래서 저한테 저는 K본부도 라디오 그 내용 전문가를 오래 했으니까 박 교수님 잘 지내시죠? 웬일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뭐 좀 여쭤보려고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 소장님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는 무슨 소리야? 어때요가 뭐야? 거기 요즘 진행자들 다 구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후보를 몇 명 달라고 했어. 그래서 끝내주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너무 뼈 아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러면서 어 소장님 기억하시지? K본부에 이번에 대체 진행을 잘해서 또 하를 더 제가 그랬었잖아. 저는 그게 테스트다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는 그냥 급해서 진짜 이틀 쓴 거였는데. 이대호 기자 휴가 갔을 때 네. 성공 예감. 네. 그리고 그때 어차피 그 뒤에 그 경제쇼도 있고 그잖아요. 또 완전히 새로 프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이틀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또 그 다음을 보는 거다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그 우리 MBC 복도에서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사람은 다 알아봐. S본부에서 결국. 그거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SBS는 오늘부터 MBC의 적입니다. 아니 근데 K본부 PD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추신 이러시면서 경쟁사 PD가 격하게 응원한다고 널리 소문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진행자 선배들은 되게 속이 좀 좁네.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 우리는. 좁아. 우리는 지금 우리 앞날이 지금 그릇이 좀 거시기 하네. 뭐 어쨌든 다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 일이긴 하지만 게스트가 하는 일과 저기요 진행할 때는 제발 그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이게 기본인데. 참 거시기하다. 정말 거시기하네. 휴대폰 기능을 잘 못 써가지고 줄인다고 줄였는데 어쨌든 5년 동안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에이 아닙니다. 금방 오실 건데 뭐 다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거의 6개월 정도 하나 단위가 빨리 마무리가 되면 머리를 극적이며 헤헤헤 저 왔어요 이렇게 뭐 다시 올 테지 뭐. 코너명 좋다. 헤헤헤 저 왔어요. 사람 인생이 모르더라고요. 좋은 경험하고 왔습니다. 또 저 어예진이에요. 뭐 이런 걸로. 근데 여기 이것저것 하세요. 그러니까 뭐 진행 정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이거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지칠 때도 있고 막 정말 뭐 억울하게든 아니면 욕 먹을만 해서든 막 괜히 막 욕 억울한 일 많지. 그러면서 그럴 때도 있는데 내가 진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진짜 어이가 없네 막 진짜 이거 변호사님 써? 막 약간 이러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진짜 다 잡게 이렇게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또 손경제에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일에 롤링 페이퍼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가족 식구처럼 이렇게 껴주셔가지고 되게 좀 지칠 때마다 그런 거 읽어보고 다시 또 힘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시간 안 겹치니까 뭐 괜히 시간이 여유가 조금 되시면 이제 4시에 또 야, 이제 여기서 홍보를 하고 가. 딴 동네에서 4시에 아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진짜 그 괜찮을 것 같아요. 4시에 어수장님 목소리 듣는 것도. 괜찮지 뭐. 나는 근데 이제 어수장님이 그것도 하시고 또 유튜브도 또 하시고 성경제도 또 가끔 또 뭐 게스트 빌 때 오시고 초반이야 이제 못 오시겠지만 이제 가끔 찬바람 오실 불고 수 있는 거 하면 또 아닌가? 박정우 교수님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세요. 그래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해야 PD가 진행자 자를 때 마음이 편해. 박정우 교수님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 그지? 저는 이것만 목매달고 있으면 PD도 꿀팁. 저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출연하는 모든 프로는 다 아는 지인의 설득과 이걸로 가는 거지. 요즘은 방송 출연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좀 하지. 아깝잖아. 아깝잖아. 근데 진우 선배가 조금 약간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 아 근데 우리도 분명 요청을 했어요. 아니 거기 진행을 하시고 우리 내용 전문가는 계속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왜냐면 저도 거기서 매일 데일리로 원고를 써서 하는 코너를 처음에는 맡아요. 바빠. 그리고 근데 진우 선배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다 내려오게 됐다고 하니까 한 며칠을 되게 퉁명스럽게 대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능력 있으면 하는 거야 병행을. 이렇게 정색을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다른 일을 맡고 그 일을 안 하면 그거 알아요?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씨가 가수였다는 거? 압니다. 가수였어. 네, 가수였어. 그러니까 가수는 종종 노래를 좀 해줘야지. 거기 그 음악을 튼다고 하던데. 틀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틀어드릴게요. 박정호 교수님 노래? 네. 틀어드릴게요. 노래 참 좋은데. 거기서는 그 제가 라이브도 가능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잠깐 바깥에 대기하다가 자 다음 곡은 박정호의 희망곡 했을 때 제가 딱 들어가서 라이브로 나오는 거죠. 어때요? 좋아요. 되게 상심하는데. 아니 나는 그 노래가 더 좋은데 희망곡보다 도시달빛? 그 약간 그 거미 어린아이 느낌 나오는 그 맞아요. 네. 도시달빛. 박정호 교수님이 진짜 좋은 노래 잘 불렀어. 앨범 수록곡이 되게 좋다니까요. 나는 따로 플레이리스트 저장해놨어. 나 솔직히 차 안에서 노래 안 듣는데 진짜 그 노래만 들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진우 형 차 타고 가는데 그 노래가 딱 나왔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아주. 그러면서 나는 이 좋은 노래를 이 좋은 노래를 뭔가 부활이 불렀어야 될 것 같은 그래. 진짜. 야, 이 부활이 불렀어야 노래가 되는데. 너무 좋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부하가 치밀은 하여튼 거지. 네. 그리고 참 뭐 하나 있어. 뭐 게스트가 나오면 게스트에 대해서 우리 송경재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진우는 게스트를 너무 하대하고 또 박정호는 너무 게스트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바람에 듣기 둘 다 불편하다.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댓글은 일단은 뭐 굳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댓글을 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 아니라 신경 써야 되지만 댓글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더 커. 댓글을 매우 적절히 신경 써서 거기에서 딱 그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진행자는 댓글 안 보고 PD가 보고 진행자한테 전해줄 게 있으면 그냥 전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 저는 사실 요즘에 댓글 잘 안 보는데 거의 제 영상 안 봐요.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만
썸네일만 보면 왜 자꾸 올라가 그만 봐 왜 많이 보는 거야 막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데 말아요. 내용 전문가로 나갔을 때는 저도 댓글을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근데 볼 시간도 없고 진행을 초반에 맡게 되면 안 볼 수가 없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신경이 쓰이는데 그게 라이브로 보게 되면 자칫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고. 라이브는 그렇죠. 지인이 이제 진행하시는 그래서 라이브는 그거를 지양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이브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겠어. 잘 안 봐요. 웬만하면. 하여간 잘 조언을 참고해서. 근데 박정호 교수님은 그 오시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잘해드려? 이게 보통 그걸 잘해드려요 다. 아유, 우리 쪽 오는 분들이 굳이 안 와도 되는 분들이 많은 거. 사실 솔직히 그렇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와줬으니까 제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뭐 이 일정이나 뭐 소득이나 우리가 드리는 금액이나 이걸 아는데 이게 도저히 고맙습니다. 최고 뭐 이거 안 나가지를 못해요 제가. 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 이게 너무 과하게 했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웃긴 게 그걸 해주면 좋아한다. 좋아하지 당연히. 당연히 좋아하지. 그리고 나갈 때 두 손 모아서 그럼 교수님 다음번에 한번 또 시간 내주시면 꼭 이렇게 하면 알았어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럼 진짜 감사한 거니까. 그거 해야 돼요. 감사해서 출연자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걸 이제 그 감사를 청취자가 들으면 알죠. 불편하지. 근데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만 감사 표시를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전 국민이 듣는 앞에서 오늘 역시 이렇게 대가를 모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청취자를 좀 희생하더라도 또 이렇게 나온다. 청취자분들께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드리기 위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잘 해보세요 두 분. 잘 해보세요. 넌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잘 두 분 거 참고해서. 하여튼 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끝냅시다. 끝. 감사합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